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FAT 2급 기출문제를 갖다 풀어볼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작년에 마지막 시험 됐던 시험 문제가 제 50회였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면 51회 되겠죠? 자, 여기서 기출문제 FAT 2급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FAT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있으실 때요, 뭐 어차피 토요일날 가서 보시긴 하겠지만 내용은 거의 다 똑같고요. 밑에 여기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절차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써 있죠. 그죠? 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다음에 거기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감독관이 프린트 이상 없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때에도 문제 풀 시간이 분명 있어요. 그 안에 풀리는 문제가 보편 몇 개가 풀리냐면 3개 내지 4개가 풀려요. 천천히 시험 문제 이상인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 딱 읽기만 해도 답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체크해놓으면 괜히 재밌지 않을까. 시간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 FAT 2급은 여러분이 어저께 시험을 보셨던 전산회계 2급 뭐 이론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FAT 2급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었죠.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맞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명할 때 자산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미래 경제적 효익 돈 되는 거 창출 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반대로 유출 희생된다는 것은 부채라 그랬었어요. 2번에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라고 하면 그냥 회사라고 보면 된다, 법인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었죠. 지배되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그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었냐면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랬었어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이 자산이에요 그랬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의무, 돈 줘야 될 거라는 얘기죠. 부채를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 다음에 부채는 유입되는 게 아니죠. 뭐에 대해 쓴다 그랬었어요? 부채는 유입이 아니라 유출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의무죠. 권리가 아니라 의무,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부채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여러분이 보셨어도 금방 답은 찾으실 수 있었을 만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처럼 결합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합관계라는 용어와 분계라는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결합관계는 거래 판료소 있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하는 게 결합관계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채가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했다. 그럼 여기에 이 결합관계에 맞으려면 우선 부채도 발생해야 되고 비용도 나와야지 말이 맞죠. 그럼 한번 보기를 찾아보자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차입금 부채죠. 차입금에 대한 원금 50만 원과 이자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이자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이 감소하겠죠. 자산이. 답은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요.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인 차량 운반구를 매각하고 현금 80만 원 받았다면 여기 자산이 현금이라는 자산을 현금 받았으니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분개하지 않더라도 틀렸다고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얘 때문에 현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절대 차변에
올 수가 없는 계정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는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여기 부채만, 이 외상매입금도 부채, 미지급금도 부채. 그러면 여기 비용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 올 수가 없는 항목이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상품 40만원 매입하고 40만원 매입하면 여기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이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개를 안 해보더라도 이렇게 맞춰보고서 여러분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얼뜻 좀 회계 2급 정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회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회계상의 거래를 갖다가 결합관계로 표시하는 거,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구분도 안 된다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 수익, 비용까지 계정 과목들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확히 암기해 놓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될 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랍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중에 두 번째 거였었는데 일정 기간이라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 대표적인 걸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그 많은 내용들이 회계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이라고 아마 우리 처음 배울 때 얘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틀리지는 않았겠죠. 2번 문제 2번 보기를 보시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이 회수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 인식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대금이 회수될 때예요, 판매가 될 때예요. 판매가 될 때 상품 매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2번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얘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2월 1일 날 상품을 판매에 따르면, 그리고 외상으로에 따르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런 정도 해놓고요. 대변에 상품을 팔았을 때 상품 매출 10,000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판매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해요.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을 2월 10일 날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아들였다고 가정할게요. 보통예금 10,000원 이렇게 들어오고, 앞에서 차변에 발생했던 외상 매출금 회수할 때는 이렇게 10,000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수익 인식을 언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판매될 때 여기서 상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대금을 회수할 때는, 여기 대금 회수할 때는 상품 매출 수익이라는 게 계정 자체가 아예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한다.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여기서는 2번 답. 3번 보기 보시게 되면 수익과 비용은 총액기준, 제가 우리 총액주의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수익과 비용뿐만이 아니라 또 자산과 부채도 총액주의라고 해서 총액에 따라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랬었고, 시험 문제에서 순액주의라는 거 말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틀린 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4번 소득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FAT 2급은 우리 개인기업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고, 어저께 시험 보고 오셨던 세무, 전산회계 2급도 개인기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법인세, 차감전, 수익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얘는 손익계산서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물어보는 거죠. 소득세 비용이 영업이익이 뭔 줄을 알아야지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손익구분, 손익계산서의 구분 절차 잘 외우시라고 순서대로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손익계산서의 제일 첫 구분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거 매출액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여기 써드려야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수익계정이에요. 수익계정. 자, 거기에 반해서 뭘 빼주라 그랬어요? 매출 원가를 빼주라 그랬죠. 이 매출 원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나왔는데 이 매출 총이익 계정은 우리가 실제로 기록하면서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에요. 뭐 손익 구분에서는 사용하지만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 차이나는 금액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를 뿐이지 우리가 기록하지는 않아요. 별도로. 그래서 계정이라고 하지는 않단 말이죠.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 자, 여기서 못 빼주라 그랬어요. 판관비를 빼면 판관비는 비용 계정이죠. 이 판관비 안에 많은 계정들이 있었던 거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그 다음에서야 영업이익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문제에서는 여기 영업이익에 소득세 비용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는 게 소득세 비용이 없으니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 다음 거 한번 써봐요. 그럼 어디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다음에는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요. 영업 외 비용은 빼주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회계 2급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법인세는 우리 회계 1급부터 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식 명칭으로 쓰게 되면은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회계 1급부터는 우리 법인세 비용 이렇게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FAT급이나 회계 2급에서는 얘 소득세 비용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여기서 소득세 비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이 당기, 순이익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소득세 비용이 발생한다면 여기 위에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했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4번은 정확히 설명을 잘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돼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왜? 얘 모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도 계정으로 따지면 얘도 수익 계정이고요.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손익구분에서 보시게 되면 비용은 3개 나와 있고 수익 4개 나와 있고 수익은 2개밖에 없죠. 그죠? 계정 설명할 때 여기 매출액 수익 계정, 영업의 수익 계정. 수익은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용 계정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총 합계로 나타나는 금액들은 우리가 별도로 계정으로 쓰는 명칭들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인데요. 현금 계정과 관련된 상대 계정의 전기가 전기 문제네요. 자, 전기 하라 그랬을 때 전기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우선 외상매입금 나와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계정을 보시게 되면은 현금에서 여기 차변으로 제가 이거 앞에 있는 계정 있으면 헷갈리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손으로 가리고 보라 그랬어요. 그럼 1월 3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변에 현금이 2만원 감소한 거죠.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차변에 한번 써볼까요? 총계정원장을 보고서도 여러분이 분계를 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3일에는 어떤 거래가 분기가 있었느냐 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에서 2만원 이렇게 있는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2만원 이렇게 있었던 거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외상매입금을 전개하게 되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2만원 쓰고 상대편 계정 현금 2만원 쓰면 정확히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제대로 잘 했네요. 그 다음에 2번 외상매출금 계정을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 어딨나 봤더니 1월 14일 거래네요. 그럼 얘도 일단 손으로 가리고 보시고요. 현금이 3만원 증가했죠. 그렇게 알게 되면 그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상대편 계정이라 했었잖아요. 얘도 분기 한번 14일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1월 14일로
차변에는 현금이 증가했어요. 현금은 얼마가 증가했냐면 3만원. 그다음에 왜 증가했나 봤더니 상대편 외상매출금은 상대편 계정 쓴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3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래인이 외상매출금 얘 정기하라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3만원 기록돼야 되죠.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거니까. 그다음에 상대편 계정금은 현금. 그럼 얘는 틀렸죠. 그래서 2번 문제가 얘가 지금 틀린 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써드리는 김에 다 써드릴게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 현금 손으로 가리게 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지금 저기 발생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손을 가리고 봤더니 날짜는 1월 21일 날짜로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한 거 만원. 그 다음에 현금은 상대편 계정이죠. 대변에다가 현금 이자 비용 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거네요. 이렇게 된 계정이니 이자 비용 요거 정기하라 그러면 이자 비용 찾아가서 차변에 만원 상대편 계정 현금 만원 제대로 잘 한 거죠. 자, 마지막 1월 30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상품이 얘는 지금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상품 계정 이렇게 가리고 보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분개를 해보게 되면 날짜는 01월 30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상품이 증가했어요. 20만원. 그 다음에 현금은 대변에 상대편 계정이니까 현금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상품 계정 그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총계정 원장을 보시고 우리 회계 원리 배우셨을 때 회계상의 거래를 분개할 줄 알아야 되고 분개한 것을 총 계정 원장에 이렇게 전개해야 되고 거꾸로 총 계정 원장을 보고서도 분개하고 그다음에 분개된 것을 보고 거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그 항목의 문제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항공상사 도매업이래요.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얘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식 장부 금액이 25만원이래요 10월 15일에 장부 금액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장부 금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대금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15일자 팔았을 때죠. 팔았을 때 회계 처리로 옳은 걸 찾으라 그러는데 장부 금액이 지금 25만원짜리를 지금 장부 금액으로 처분했다고 하니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전혀 없겠죠. 그죠? 근데 돈을 이 상태에서 지금 돈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직 못 받은 돈이죠. 지금 돈 며칠에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18일날 받았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우리 15일자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는 돈 못 받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미수금 쓰셔야 되겠죠. 보통 예금 있는 건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25만원짜리 장부 금액 그대로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감소시킨 금액 요것만 딱 와야 되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거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6번 문제 지금 여기 순 매입액 물어보고 있잖아요. 순 매입액은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순 매입액은요 우선 세트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다 가르쳐 드릴게요.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여기 단기 순 매입액을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단기 순 매입액을 물어보긴 했는데 주어진 보기에 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 다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한 세트 문제라 그랬었어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상품 계정 써놓고요. 그 다음에 기초재고액 주어진 자료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만원이라 그러면 여기에 만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매입액 이건 좀 옆에다 쓸게요. 총 매입액은 10만원 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매입했는데 애누리가 발생했네요. 매입한 거에서 애누리는 빼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 2,000원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매입 환출액 반품한 거죠. 매입 환출액도 빼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총 매입한 금액에서요. 3,000원 빼주시고요. 매입 운임, 매입 운임은 더해줘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매입 운임은 우리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우리 뭐라고 불렀느냐, 얘가 순매입액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순매입액은 얼마요? 5,000원 빼면 95,000원에서 500원은 더해줘야 되니까 95,500원이 되겠죠. 95,500원이 순매입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답은 그래서 금방 나왔죠. 답은 이게 답인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답이요. 우리는 지금 복습하려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답은 95,500원 얘가 답인데, 그럼 이 순매입액을 매출원가 사용할 때 어디다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순매입액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입액은 95,50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은 2만원이래요. 맞나? 맞죠? 105,500원에서 2만원 빼면은 85,500원이 매출원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선식에서 나왔던 것인데, 두 개 더한 거에서 여기 기초재고액하고 단기매입액 합친 거에서 기말재고액 빼면 매출원가는 85,500원 이렇게 계산하는 이 두 가지 지금 문제가 결합돼서 나와 있더란 얘기죠. 원래는 여기에다가 세트 메뉴가 어떤 거라고 있었어요? 얘는 지금 이 자체에 대한 문제만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손익 문제, 매출액에서 지금 계산은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 요 문제가 세트 문제라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 계산되고 매출액 얼마라고 주어지고 매출 총이익 구하는 문제, 요게 세트 문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회계 2급 수준에서는 총 매입액과 순매입액 계산하는 거, 여기 또 뭐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총 매출액에서 그다음에 순매출액 계산해야 되는 거, 여기 순매출액이 계산이 돼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요거잖아요. 여기 매출액은 순매출액 계산을 해서 금액을 써주셔야지 답을 찾으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알려드린 거죠. 자, 답은 하여튼 순매입액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까요? 7번 문제는 뭐가 나왔나? 다음 중 손익계산서 또 문제 물어보네요.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과목. 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선 뭐가 돼야지 되겠어요? 여기 수익금액, 손익계산서의 개정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영업수익에 자, 얘가 지금 영업수익의 손익계정 아닌 거 물어본 거네, 결국은. 보시죠. 도소매업에서 상품 판매하게 되면 아까 상품 매출이 있었죠. 상품 매출은 대표적인 수익금액이에요. 여기 상품 매출, 이거는 아까 손익구분에서 제가 매출액이라고 쓰는 수익계정이에요. 수익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에서 재고자산,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라는 걸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부동산 매매업을,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는 그 업종에서 부동산 자체가 상품이죠. 얘를 판매했다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토지나 건물을 팔아도 부동산의 매매업에서는 얘가 바로 상품 매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수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퓨터 수리업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업체에서 컴퓨터 수리를 비를 청구했다면 이건 매출액이 되죠. 주업종이 얘는 컴퓨터 수리하는 게 주업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수료 비용이나 수선비 이게 아니라 얘는 이게 주 업종이기 때문에 얘도 상품 매출, 용역에 대한 상품 매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액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 계약 체결후 수령한 계약금. 계약금은 말 그대로 수령에 따르죠. 부채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수익 계정이 아니라 부채 계정이에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항공의 2021년 매출채권과 관련된 문제래요. 매출채권 안에는 뭐뭐 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두 가지가 있죠. 우선 복습하는 거니까. 자, 매출채권 여러분이 계정 암기가 다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을 문제지만 그래도 혹시 외상매출금하고요, 받을 두 가지 계정이 매출채권이에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문제는 대손상각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2021년 1월 1일 대손충당금 잔액 20만원이 있대요. 자, 그런데 4월 3일날 매출채권 15만원 못 받게 됐대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지금 얼마 남아있다는 뜻인가 봤더니 현재 다 쓰고 5만원 이렇게 남아있죠. 그런데 12월 31일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추정 액은 17만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5만원은 있으니까 17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31일자로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차변에 대손상각비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12만원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17만원만 맞추면 되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대손충당금 해서 12만원 이렇게 되게 되면 대손충당금은 사용하고 남았던 5만원 그 다음에 17만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충법으로 얼마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12만원만 이렇게 더 보충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보충법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보충법으로 12만원을 보충해주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대손 추정액 17만원을 딱 맞출 수 있죠. 시험 문제에선 대손상각비 얼마인가요? 물어봤으니 대손상각비는 12만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8번 문제도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대화 내용 중 미출침 부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뭐냐고 그랬어요.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이게 뭘로 하기로 했죠? 복리후생비로 하기로 했었죠. 간단하게 밑에 계정에서 복리후생비 하면 이런 문제는 바로 문제 체크하면서도 답을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또 나온 거 10번 문제 보니까 뭐 물어봐요? 아까 순매입액 물어보더니 이번에는 순매출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계정이긴 한데 종천 쓰니까 잠깐 쉬었다가 앞부분이 설명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러놓고 10번 문제예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 순매입액 물어봤으니까 순매입액에 대해서 제가 써준 것처럼 순매출액은 손익구분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그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말 자체에서 총 매출이라고 지금 회계 2급 정도 되니까 총 매출액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회계 1급에서는 총 매출액이라는 말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매출액 알려주고 여기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비교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우선 총 매출액에서 뭘 빼주라 그랬냐면 여기 일단 100만원이라고 그래 있고요. 빼줘야 되는 것은 매출과 관련된 매출 할인 얘는 빼주셔야 되죠. 얼마를 했냐면 5만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있다면 매출 애누리도 빼줘야 되죠. 깎아준다고 했던 거니까 10만원 15만원이네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매입했을 때 운임이 나왔었죠. 매입 운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입 운임은
우리가 사오는 상품값에 포함시켜 줘야 되지만 매출할 때 운임은 판관비로 별도로 써주라 그랬죠. 그래서 순매출액 계산할 때 얘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얘를 순 매출액이라고 부르고 100만원에서 15만원 빼니까 순 매출액은 85만원만 이렇게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매입할 때 매입 운임은 매입액에다가 매입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운임은 얘는 판관비로 별도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은 85만원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 11번은 지금 영수증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영수증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질문을 얼뜻 보니까 항공이 화환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가는 항공 직원에 대한 돌잔치 계정 뭘로 기록해야 될까 봤더니 얘는 복류생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거래처 직원 결혼식에 위해서 구입했다 그러면 얘는 접대비.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정 이거 아느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회계 2급 때도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죠. 직원을 위해서 사용한 요 화환은 복리 후생비라고 기록할 것이고 거래처에 대해서는 얘를 접대비 이렇게 기록하는 거. 실무에서도 워낙에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는 접대비가 아니라 복류생비였으니까 틀렸고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접대비가 아니라 얘는 복류생비라서 틀렸고 가와 나는 모두가 아니라 하나는 복류생비, 하나는 접대비. 나는 접대비. 그러면 결국은 4번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나왔나 보시죠. 12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항공상사에 여봐요. 계속 나오죠. 영업이익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지 영업이익이 돼요. 영업이익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썼지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여기 수익. 자, 그냥 순서로만 계산해 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10만원 빼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까 그냥? 한 번 더 보라고. 지금 회계 2급 문제야. 이거 하나에서만 이거 몇 번을 연습하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액은 3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10만원. 그러면 요거 뺀 금액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했고요. 매출 총이익은 지금 현재 20만원. 여기서 뭐 빼야 돼요? 판관비 빼야 되죠. 근데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관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요 급여, 복리후생비,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임차료, 기부금은 매일매일 내는 거 아니죠? 이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가 판관비네요. 그죠? 그럼 판관비가 다 합치니까 요거 금액 10만원이네요. 그래서 판관비는 10만원 이렇게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뺀 거를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10만원이겠네요. 답은 10만원이 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는데 영업의 수익은 없죠. 이렇게 정해서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은 기부금이 있잖아요. 기부금 얼마 있어요? 3만원 있네요. 이렇게 요거 뺀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까 회계 법인이 아니라 개인기업일 때는 얘를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부르고 여기 7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득세 비용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소득세 비용은 지금 현재
금액이 계산된 게 없으므로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 해서 7만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를 배운다면 지금 지난번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 영업이익까지 물어보는 거는 FAT 1급이나 회계 1급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회계 2급, FAT 2급에서도 지금 기본적인 손익계산서의 구분을 할 줄 모르면 여기 이런 문제 주어진 게 해결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다 써드렸고요. 답은 여기 4번 영업이익은 여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13번 문제 보시니까 항공은 2020년 7월 1일 본사 건물 500만원에 구입했대요. 이 건물에 대한 2021년 감가상각비 12월 31일 요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 회계 1급에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형태인데 얘 연수를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얘 지금 취득한 날짜가 2020년 7월 1일에 500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월할 생각한다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해에 여기 2020년 12월 31일 날 먼저 한번 감가상각을 해야지 돼요. 그럼 여기 500만원에다가 내용연수 나누기 5년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감가상각비는 100만원이 나와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1년치란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언제 샀어요? 7월 1일날 샀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거는 1년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줘야 돼요? 12개월 중에서 6개월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월할 계산하는 것은 우리 총 1년은 12개월인데요. 우리가 사용한 건 7월 1일날 샀으므로 6개월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일단 50만원이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언제 물어봤냐면 2021년 12월 31일 날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감가상각 계산할 줄 아는지 그것도 물어본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떤 개념인지도 물어본 거잖아요. 아는지. 그럼 여기 똑같이 500만원을 내용연수 5년 이렇게 나눠주면 1년치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2021년에는 100만원 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뜻이 지금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누계된 게 여지껏 얼마예요? 이건 물어본 거니까 우리 처음에 샀을 때 6개월치 50만원 비용 처리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년 다 온전히 사용했으니까 100만원 얘도 비용 처리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두 개 합친 거 150만원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됐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보기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지금 여기 2021년도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2020년도 물어본 거 아니에요. 2021년 감가상각비는 100만원 둘 중에 하나 답이 될 것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본 것처럼 150만원 이렇게 하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부채에 대한 거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손익계산서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대부분 다 자산 문제에서 나와요. 재무상태표의 계정들, 자산, 부채, 자본. 자, 일단은 여기 1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번엔 부채에 관련된 건데요. 유동부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죠. 얘 포함될 것이고 외상매입금 얘도 매입 채무니까 유동부채고 미지급비용 얘도 기타부채죠. 얘는 기타 채무 얘도 될 거고 예수금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죠. 얘도 유동부채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년에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비유동부채예요. 세 가지, 네 가지네요. 다 합치면 300, 400, 550만 원에다가 630만 원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정 여러분이 과목 암기만 정확히 잘 해놓으셨으면 이런 문제는 거의 거저 얻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15번 문제 볼게요. 항공기업은 2021년 8월 1일에 임차료 1년분 360엔 납부했다 그랬죠.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나오게 되면 지금 12월 31일 우리 그 손익 결산 수정분기 하는 건데 얘 지금 돈 먼저 주거나 받거나 했죠. 임차료라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우선 손익의 이연이에요? 손익의 예상이에요? 손익의 이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손익의 이연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얘는 계정들 저기 회계상 거래를 읽어보면 선불인 경우에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된다 그랬었고,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계정은 손익의 이연 선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용을 줬다면 선급 비용이라고 써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받았다면 선수 수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비용을 미리 납부한 거니까 선급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었어요? 손익의 예상이라고 해서 얘는 후불 개념이죠. 후불은 돈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이때 쓸 수 있는 계정은 미수 수익 계정이나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계정 두 개밖에 쓸 수 없다 그랬었죠. 요걸 갖다가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360만 원 납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누기 12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30만 원 꼴이죠. 자, 임차료가 여기도 한번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날짜를 한번 제가 구분해 볼게요. 1년치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냈다고 했는데 이날이 8월 1일이죠. 8월 1일에 임차료 36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한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12월 31일,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끝까지 납부를 한 것이냐면 다음 7월 31일까지 1년치 납부한 거죠. 한 달에 30만원 꼴이라면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한 달에 30만원 꼴이니까 8월부터 몇 개월이에요? 이건 그냥 계산 암산을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손가락으로 하라 그랬어요. 8, 9, 10, 11, 12, 5개월이에요. 근데 8자만 보고서 4개월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올해 임차료라고 계산해야 될 금액 중에서 5개월치이기 때문에 3, 5, 15, 150만원만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200. 10만원은 내년도 거죠. 이거는 내년도 거 비용을 낸 거기 때문에 올해 아까 360만원 냈던 것을 얘를 회계 처리하게 되면 우선 8월 1일부터 해볼게요. 8월 1일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됐었을 것이냐면 사변에 임차료에서 360만원 현금으로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변에 현금 36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여기 12월 31일자에는 지금 임차료라는 비용이 올해 것만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내년 비용도 올해 거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비용 중에서 얼마는 소멸시켜줘야 돼요. 내년 거에 해당되는 210만원 거는 소멸시켜줘야 되죠. 소멸시키는 방법은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대변으로 기록하게 되면 그만큼은 소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임차료에서 내년 거 210만원만큼은 소멸을 이렇게 시켜버리시고요. 차변에 소멸된 거 이건 내년 거 우리가 미리 지급한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 해갖고 21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손익의 이연에 대해서 결산 수정 분계를 직접 회계 담당자가 해주셔야 되는 걸 설명까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올해 것만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손익계산서에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남아있어야 될 임차료 얼마만 남아있어야 돼요? 이건 아까 답 나왔죠. 150만 원만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기까지 이론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한꺼번에 쭉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되셨나요? 자, 여기 50회 작년 마지막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 이론 문제 한번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 실기 문제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중지.